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의 하원 타결, 하원에서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경계감이 짙어졌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좀 급락하면서 지수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이 하원의 표결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장중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염두에 두면서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는 시장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AI 반도체 쪽에서 어제 국내 그리고 밤사이 미국장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어떤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잠시 후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장 복귀부터 하면서 각종 뉴스들 점검해 보시죠. 어제는 양 지수 내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반도체는 앉고 2차 전지는 일어서는 분위기입니다. 이 말은즉슨 코스피 쪽이 살짝 내려가고 대형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2차 전지 에코프로 쪽이 힘을 내면서 코스닥 쪽이 상대 강도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0.6% 올랐고요. 코스피는 0.3% 하락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지표 앞둔 그 대기 모드와 FOMC 그리고 부채 한도 불확실성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드러냈던 시장이었고요. 반도체 쪽에서의 차익 실현 움직임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된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락 섹터가 늘어났던 어제였죠. 특히나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중국 소비주들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5% 정도의 급락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IT로 시장이 흔들릴지언정 기관 측에서 차익 실현을 할지언정 여전한 매수세를 이어갔어요. 삼성전자를 어제장 또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매도했는데 월말 리밸런싱 수급 영향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어찌됐건 IT 쪽이 쉬자 수급 공백이 있던 쪽에서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게임과 제약 헬스케어, 전기가스 쪽에서 상승세가 확인이 됐죠. 전기가스 쪽은 한국전력 정말 안 좋았었는데 드디어 조금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2차 전지는 테슬라 측에서 계속된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한 것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같이 이어갔네요. 자, 그 밖의 특징주로는 LCC 쪽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단 LCC 쪽의 반등 나타났고요. 시간 외 뉴스로 본다면 이렇게 정도 추릴 수 있습니다. 기아 노조 부분 파업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검찰이 위믹스 사기 논란과 관련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을 압수수색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직후에 나온 소식이었어요. 전기차 무선 충전기 허가제 폐지될 것에 대한 이야기. 전기차 쪽의 규제가 충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충전 관련한 종목들의 시간을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시간 외의 흐름이고요.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유라테크는 상한가 시간외에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장중에도 얼추 반영이 될 것입니다만 워낙 충전 쪽은 단발적인 시세가 많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뉴욕에서 여러 소식들이 들려왔죠.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무난했다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의 베이지북은 미국의 FOMC 한 2주 전에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한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MC 2주 전에 발표가 되고 미국의 한 12개 지역에 대한 경제를 좀 잘 반영하는 데이터인데요. 경제 활동에 대해서 새로울 건 없었습니다. 경제 성장 기대 떨어졌고 상업용 건설, 부동산 활동 감소하고 있다. 금융 여건은 약간의 긴축이 보인다라는 거였고요. 고용은 강하지만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물가는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경기 부분에서 몇몇 지역의 소비자 대출 연체가 늘고 있다라는 점은 다소 부담이긴 하고요. 그리고 지난 베이지북에서 뉴욕과 샌프란의 은행 신용 여건이 악화된 점이 포착이 됐는데 이번에도 금융 여건의 일부 긴축에 대한 이야기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계속 한켠에 두고 신용 긴축, 미국 경기 우려 이 정도는 체크해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건 졸츠 보고서입니다. 월 초면 우리가 항상 접하게 되죠.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요. 미국 경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다소 뒤늦게 나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이 4월에 대한 보고서인데 고용이 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다시 1,000만 건으로 껑충 뛰어 흐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퇴사율은 조금 줄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이직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졌으나 여전히 구직자 1인당 구인 건수도 높고 고용이 생각보다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할 정도로 고용이 충분히 식지 않았나라는 우려감 속에 장중에 이걸로 인해서 살짝 변화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낙폭을 키우는 듯 했는데 이내 그 부분에 대한 낙폭은 회복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연준 인사들의 발언 덕분이었습니다. 닐 카시카리 5월 22일에 나왔던 코멘트였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매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라며 스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6월 금리 인상을 스킵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그 맥락에 조금 맞아떨어지는 연준 인사들의 내용이 더 추가됐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지명이죠. 6월 회의 정책금리 유지한다. 그리고 최종금리 도달했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여기서도 스킵에 대한 뉘앙스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 패드릭 하커도 6월 금리 인상 스킵을 원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월 인상에 대한 기대가 CME 페드워치 상으로 급격하게 하루 사이에 낮아졌습니다. 66%에서 27%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그나마 이 고용에 대해 강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상쇄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죠. 자, 그리고 시장은 지금 사실 금리 어쩌고보다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더 찾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중국에서 생각보다 뒷받침돼주지 않고 있다는 게 전 세계의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 반년 내 최저 기록했고 중국의 공장활동지수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죠. 이와 함께 위안화가 떨어지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을 조금 같이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소비가 생각보다 별로니 유럽에서 명품 소비가 떨어질 거야 이런 우려감이 나오죠. 유럽의 럭셔리 리테일러도 부진했고요. 미국의 여는 제조업, 비제조업 데이터 최근에 나오는 족족이 다 부진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키우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와 구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5월에만 무려 11% 폭락이 있었고요. 원자재 시장이 2022년 1월 이후 저점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라는 것은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경기 우려감을 다소 크게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 속에 금은 다시 강세를 기록하고요. 자,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 좀 봐야겠습니다. 다만 중국 경기에 대해서 신영증권에 오늘 비교적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어요. 리오프닝 실망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단기 변동이 나오지만 결국 이제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것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국내 철강화 경기 민감 쪽에서는 소비재와 IT 쪽 하반기 나아질 수 있다라고 긍정의 불씨를 조금 지펴놓긴 했네요. 다만 오늘 나온 JP모건의 보고서를 봤더니 중국 회복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걸이라며 약간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본과 호주를 주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탈중국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일본과 호주를 선택하고 그리고 신흥국 쪽에서는 개도국 쪽에서는 인도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또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경기 우려감도 갖고 있고 또 하원 표결을 앞둔 경계감도 반영이 되면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하원 표결은 오늘 우리 시간 오전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개장 이후 시간대여서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 봐야 되겠고요. 깜짝 고용이 좀 강하다라는 내용은 어찌됐건 연준 인사들의 스킵 발언으로 조금 상쇄되는 분위기였죠. 그 밖에는 AI 쪽의 차익 실현 움직임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오늘입니다. 특히나 올해 300% 정도 올랐던 C3 AI가
보니까 오늘 9% 정도 장중에 밀렸고요. 실적 내놓고 시간 외에서 10% 이상 급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점이 부담을 줬죠. 이 부분이 또 혹시나 국내장 이제 반도체 쪽의 차익 실현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주의하면서 봐야겠습니다. 자, 유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크게 떨어졌고 5월의 마지막 거래일 2% 오늘 또 추가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반도체 쪽에서 인텔은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것도 5% 정도 폭등입니다. 인텔의 CFO가 코너 도는 상황이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분기 매출 전망의 상단 정도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긍정의 코멘트를 짚었습니다. 특히나 인텔 같은 경우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엔비디아에서 추후 물량을 인텔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대감도 같이 가져간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반도체 쪽에서 대다수가 부진한 가운데 인텔은 상승세, 폭등의 움직임 보여줬고요. 그 밖에는 뚜렷한 흐름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서 좀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띈 쪽에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금융권, 그리고 유가 하락, 에너지, 산업재 이런 쪽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 속에 AI가 떨어졌고요. 자, AI 반도체 쪽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7% 밀려났습니다. 자, 애플은 그래도 보합권이었는데요. 애플이 다음 주에 일정이 있어요. 헤드셋 다음 주에 공개한다. 뭐 개발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반영이 좀 안 됩니다. 월가 반응 자체가 조금 시들한 상황. 아마 AI 열풍 쪽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리고 한동안 애플 모멘텀이 시장에 약발을 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은 그냥 좀 제껴놓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그래도 저희는 이제 확인하고 계속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뉴욕장 이슈들이고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최종 내용 등이 이제 장중에 결정이 또 될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일부 과정 등은 남아있지만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죠. 5월 19일에 전해드렸던 방송 내용입니다. 과거 78번의 부채 한도 협상 모두 타결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타결 기대감은 높으나 잠시 안도 랠리 이후 변동성이 확대됐던 패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그동안 이 부채 한도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동안 그동안 쌓아놨던 쌈짓돈을 끌어다 썼는데 만약에 이제 협상 타결이 되고 난다면 고갈된 그 쌈짓돈을 다시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 확대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그러면 국채를 발행한 것을 사들이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쪽으로 유동성이 쏠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긴축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염두에 두면서 포트폴리오 이제 방향 설정에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AI 경계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지금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이 AI 열풍의 지속성과 단기 고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자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AI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나오면 스치면 오르는 시기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밸류 가리고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제장의 조정이 그 시기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목소리에 같이 궤를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네요. 오늘 키움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AI 시장이 지나친 기대감은 경계하자, 되돌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걸로 인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조정 시 메모리 쪽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AI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요 개선이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아니나 그 외에도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 3분기 판매량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고 디램 가격의 하락률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코멘트한 거죠. 그래서 AI 자체에 너무 집중해서 반도체를 들여다보진 않더라도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후성, TCK 등에 대해서 차선호 종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켜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계와 기대 사이의 줄타기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풍력 관련해서 산업보고서가 나왔는데 꽤나 좋아서 체크해보고 가고자 정리를 했습니다. 풍력 발전 설치량 추이인데요. 한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 추이를 보시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권에서는 에너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IRA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리파워 EU라고 해서 자국 내 산업 생산 설치를 늘리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풍력 또한 앞으로 설치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거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돼라는 것은 약간의 당위성 측면이었죠. 그것이 환경오염을 덜 하니까 이런 도덕적인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별 이 발전량 대비 비용 추이인데요. 지금은 가스나 석탄보다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쪽이 훨씬 더 낮습니다. 비용이 덜 쓰인다라는 거죠. 경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증권의 보고서였고요. 그래서 국내 풍력 발전 사업 주요 기업들을 좀 추려보면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증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풍력 산업은 지금 지역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나라 안에 두겠어라는 것이 심화되다 보니까 각 나라에 법인을 둔 업체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했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해상풍력 터빈 이런 것들이 대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거워지면 운반이 어렵죠. 그러니까 각 국가의 법인을 둔 곳이 생산법인을 둔 곳이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S윈드에 대해서 최선호 종목으로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꼽았고요. 법인을 글로벌 국가 7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는 해상풍력의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해저 케이블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해저전력 케이블 업체들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탑픽으로 CS윈드 꼽았고요. CS베어링과 SK오션플랜트, KT서브마린, 유니슨을 차선호로 얘기했습니다. 해상풍력도 아직까지 나오는 뉴스 대비 힘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고서 좀 살펴서 공부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뉴스입니다. 인텔 서울에 DDR5 검증 데이터 센터 랩을 설치한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어요. 시간외에서 아비코전자가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롯데백화점의 뷰티 매출이 월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화장품 쪽 요즘에 영 좋지 못한 가운데 중국 경기 우려감도 있어서 떨어지는데 화장품에 대한 보고서는 또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오죠. 5월 달에 말씀드렸던 이 화장품 패러다임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탑픽 종목으로 아모레지나 한국콜마 쪽도 추가로 언급이 됐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멘트 값이 14%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점검하시죠. 자, 이제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또 부품주의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들 짚어주신다고요. 네,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갤럭시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장에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전망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세부터 보기 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월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그 동향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키움증권에서 어제 스마트폰 4월 시장의 동향 및 이슈 점검이라는 산업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별로 봤을 때 22개월 연속으로 역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 5월 이후로 4월에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4월 글로벌 스마트폰의 판매량을 봤을 때도 8,870만 대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해서도 지금 3%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1% 정도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폭이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역성장 폭을 많이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곧 성장세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여전히 수요가 부진했는데 그 부분이 좀 두드러졌다라는 부분에서 지역별로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 재고의 측면에서는 중국 쪽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인도는 아직까지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중국은 이제 곧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은 여전히 수요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위에 있는 그래프가 미국 쪽인데요. 확실히 판매량이 많이 꺾인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중국에서는 월별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정반대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주요 지역에서 프로모션의 시즌이 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수요가 이제 부진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OEM 업체들이 지난 2개월 동안 신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그 2개월 연속으로 봤을 때도 판매량보다는 출하량이 더 많았다라는 부분도 아무래도 이 판매량 감소, 역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됐겠죠. 그런데 중국 쪽에서도 특히나 샤오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율이 전월 대비해서 가장 크게 늘어났는데요. 신모델을 내세우면서 이 중동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시장에서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폰들의 수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되면서 $200 이하의 저가 폰의 판매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쟁 구도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이 4월 들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점유율 1등을 당당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23% 이상, 애플 같은 경우 17%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주요 스마트 업체 시장의 점유율 추이를 본다면 이 짙은 파란색이 삼성이고 연한 하늘색이 애플이 될 텐데 올해 들어서 확실히 삼성 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봤듯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비싼 핸드폰들,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애플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점유율이 전월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반면에 샤오미는 시장에서 신모델이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판매량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규 갤럭시 A 시리즈의 성과가 그래도 양호했기 때문에 점유율 1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고요. 갤럭시 S23 시리즈의 출시 3개월 동안 판매량이 전작 대비해서 30% 이상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갤럭시 S23 울트라가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갤럭시 부품주들이 어제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RF-세미가 18% 이상 올랐고 와이팜도 16% 정도, 어제 슈퍼스윙 시간에 이영빈 위원이 AS 해줬던 세코닉스도 11% 급등이 나왔고요. 뉴프렉스, 코리아 서키트 등등의 종목들도 올랐는데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 부품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경하이테크나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여러 종목들 중에서 좀 더 한번 추려보기 위해서는 폴더블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또 묶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반기에는 이 폴더블 쪽이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도 증권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2019년에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는데 꾸준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천만 대 이상까지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중으로 1,500만 대 정도를 팔 것이다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이나 모토로라 쪽에서도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꾸준히 관련한 제품들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는 기존에 8월에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한 달 정도 앞당겨서 7월에 조기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번에 힌지의 형태를 좀 변화를 시키면서 주름 부분을 개선하고 두께를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변화가 된다면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중화권을 포함해서 여러 글로벌 업체들에서 신모델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확실히 폴더블 시장의 하나의 또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작년에 폴더블 시장이 좀 부진했습니다. 작년에 찍었던 연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본다면 관련주들이 모두 다 파란불을 띄고 있죠. 세경하이테크가 작년 고점 대비해서 40% 가까이 밀렸었고 인터플렉스도 40% 정도, 그리고 캠트로닉스나 KH바텍, 파인엠텍까지는 20% 내외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일단 이렇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예전에 그 호황기 대비해서는 주가가 더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니까 키움증권에서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는 동종 업체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KH바텍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반기에도 폴더블 시장에서 대장주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쪽에서 폴더블 신제품을 조기 출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부터는 KH바텍의 힌지 생산의 실적이 반영될 전망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리포트가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증권가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세경하이테크에 대해서 여러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실적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폴더블 디바이스 제품과 고객의 다변화 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부터 해서 부품주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를 이끌 폴더블 관련주에 대한 전략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폴더블 관련한 종목도 일정이 있는 만큼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쪽도 요즘 잠잠하죠. 이 부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5월 달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5월 초경에요. 그리고 상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5월 중하순경부터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온통 집중이 되자 이쪽에 관심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5월 하순경에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의 흐름이 조금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차를 해둔 상황일까요? 아니면 더 전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일단 상반기는 실적도 너무 좋았고요. 환율도 우호적이었고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미국 등을 필두로 빠르게 상승했고요. 그 덕분에 이렇게 좀 남달랐던 상반기를 보냈는데 하반기가 어떻게 될까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 모두 한 이틀간은 외국인의 매도 부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빠지는 과정에서도 매도 규모로 쳤을 땐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또 좀 다시 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 기대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긍정적인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카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SUV에 대한 선호도, D세그먼트 차량 판매 증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옵션, 기능 등을 하나씩 추가해서 소비자의 편의를 올릴 때마다 차량의 가격은 몇백 혹은 천 단위로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카플레이션 가격 그렇게 쉽게 잡힐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해 현대차, 기아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SK증권에서 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섣부른 피크아웃 논리를 경계하라. 사상 최대 이익이 전망되는데 주가도 사상 최대이어야지 적합하다. 비중 확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어찌됐건 억눌렸던 수요가 이제 피크아웃을 찍었다. 이런 얘기도 꽤 많이 나오는데 SK증권의 반박입니다. 한 해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과거 사례를 들었죠. 리먼 사태 때 2년 동안 1,700만 대에서 미국 차량이 700만 대 정도로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 그랬는데 5년 동안 회복 사이클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한 해로 끝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플릿 수요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플릿이라는 건 상업용 혹은 공공용 혹은 렌터 이런 쪽에 향한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30만 건까지 이렇게 찍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3년 동안 감가가 좀 있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로 인한 신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수요까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판매량이 쉽게 떨어질 건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SK증권이 확인해 줬고 자동차 쪽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유럽 공략을 강화한다. 현대차 그룹의 전용 플랫폼을 쓴 전기차가 생산량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내용 관련해서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은 추려놓은 거고요. 현대차 그룹이 인도네시아 전기차용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착공한다라는 얘기. 이 말은 인도네시아 쪽에서 셀과 배터리 시스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도 트레이딩 정도의 종목들은 정리를 해놨네요. 자동차 섹터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다만 부담스러운 소식은 어제 전해졌죠. 시간의 뉴스로 기아 전국 사업장 생산 중단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였습니다. 금속노조 부분 파업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전, 오후주가 각 4시간씩 파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 타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띠지 않는다면 그냥 일회성으로 마무리하고 지나갈 부분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어요. 이 불확실성을 앞둔 경계감도 반영이 됐고 AI 모멘텀에 대한 너무 단기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익을 챙기자라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시장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또 반도체 쪽에 이익 실현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반도체 어제 시장 보시면은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장 초반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래도 시장의 선순환을 좀 이끌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그 빠졌던 돈이 다시 이제 주머니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재투자가 되면서 그래도 괜찮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뭐 수급 자체도 뭐 기관과 외국인 사이에 조금 이제 수급을 좀 나눠 가지게 되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반도체 쪽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워낙 가파르고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규모가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게 미국 시장이었었는데 미국 시장이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요소들이 많이 나오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은 당연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고 그럼에도 뭐 과도한 낙폭보다는 워낙 오른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정 평가 정도의 조정이었다. 분명히 다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국내 시장 물론 장초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당연히 미국 시장 보고 이제 따라서 매도하는 개인들의 물량을 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와 좀 미래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도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 좀 낮아지거나 실적 지금 꺾였던 그런 기업들은 여지없이 좀 이제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내 시장 마찬가지로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는 전망들이 이어지면서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정 시 가장 강하게 반도체 2차 전지 위주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시장 대비해서 우수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반배차가 돌아왔다. 반도체 배터리 차가 돌아왔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순환해라. 뭐 이런 맥락의 내용이었는데 어찌됐건 반도체와 배터리 쪽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섹터 질문으로 가볼게요. 폴더블 폰에 대한 뭐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리 좀 부품주를 선점을 해봐야 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매년 이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 전에 좀 반짝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수르륵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됐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럼 요 시기를 노려서 좀 짧은 대응이라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생각보다 폴더블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그래요? 되는 게 교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보통 이제 휴대폰 교체 시기를 2년으로 좀 가정을 하고 저도 그렇고 이제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 휴대폰을 교체를 하게 되는데 어느덧 이제 엄청나게 핫했던 이제 플립이나 폴더 이제 그런 이제 폴더블 폰이 교체 시기가 다가와서 그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한창 초반에 처음에 이제 플립 나왔었을 때 정말로 핫했었는데 그때 사셨던 분들이 이제 딱 교체 시기가 도래옴에 따라서 아마 휴대폰 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망설이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제 주변에서도 그것의 그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실히
있다라는 점 제가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아마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이제 수정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폴더블 관련된 시장 점유율은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마 폴더블 시장에서 한 45%에서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확실히 시장에서 우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술력은 점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폴더블 관련된 이슈를 7월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 분명히 전에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오고요. 그 후에 얼마만큼 많이 팔렸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조용한 시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매체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지위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시세가 나올 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가 시끌시끌해질 때 가서 한 번 정도 이제 매도하시는 전략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은요? 네, 두 종목 강조 드립니다. KH 바텍과 세경하이테크 두 종목 말씀을 드리고요. KH 바텍은 뭐 워낙 유명한 두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메리트가 꽤나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하락했다는 점,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락 후에 폴더블 폰이 출시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두 종목은 한 종목 골라서 이제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 타이밍이 온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이요. 5월 이제 하반기에는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뭐 상반기 전체로 놓고보면 상승률이야 상당히 좋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 팔고 반도체 사야 되냐, 뭐 배터리 사야 되냐 이런 시각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한 22만 원 현대차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됐는데 곳에 또 반도체 좀 수급을 많이 뺏겼습니다. 또 돌아 22고에 또 기아차는 또 9만 원에서 내려와서 또 8만 5천 원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투자를 빠르게 채찍질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부담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딜레이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어찌되었던 통과든 부결이든 일단 9시 반에 이제 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안 돌아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매번 이제 20만 원대, 21만 원대 매물대에서 소화를 못했다라는 건 그 부분들이 항상 막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큰 실적 메리트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여기서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실적이 계속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 직전 실적보다 훨씬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을 돌파를 할 만한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업체 아무래도 더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이동을 하셔서 하는 분께서는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으나 단기 포지션으로 뭐 22만 원 돌파를 예상하고 들어가셨던 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는 걸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럼에도 채찍질을 이제 신 공장에 대한 투자를 채찍질을 하면 당연히 하이 밴드사들은 훨씬 더 조금 더 주가 프리미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지아주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화신이나 SL, 그다음에 서현이와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뭐 상승세와는 이제 조금 조정세와는 좀 반대로 의외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에 대한 시각, 미국 쪽에 공장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의견을 제시를 드리면서 완성차, 부품사들과의 조금 시각을 달리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과 또 완성차 자체에 대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실어주셨네요.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의 뉴스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연결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만쌤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좀 잠잠합니다.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LG 이노텍이 살짝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이 이슈가 시장에 약발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각보다 미지근하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가격대가 비싼 종목들이 비싼 이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경기 침체 시기에 과연 이제 이런 교체 수요가 애플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 조용은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럼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5일부터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 충분히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많고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단단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당연히 너도 나도 알겠지만 LG 이노텍 먼저 가져와 봤고요. 뭐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애플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애플 주요 밴드사로 좀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추가적인 상승세 있을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BH, 그다음에 뉴플렉스 두 종목 가져와 봤는데 BH는 뭐 마찬가지로 기판 쪽이지만 애플 향이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이슈 전후로 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플렉스는 XR 기기 관련돼서 지금 또 뜨뜻미지근하고 또 이제 매일매일 이제 기사 따라서 온도 차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는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꽤나 매력적인 구간에 세 종목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대형주, 중형주 맞춰서 여러분들의 입맛 따라서 한번 컨택해 보시면은 6월 5일 전후로 해서 아마 좋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과 각 섹터 또 이벤트를 앞둔 내용들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진맛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